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또 아프리카 대륙에서 두 번째 나라로 모로코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이집트를 다뤘죠. 이게 이제 모로코와 이집트는 사하라 사막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하라 사막은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큰 사막입니다. 세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이 사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막의 동쪽 끝이 이집트고 서쪽 끝이 모로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다 북쪽에 있는 사하라 사막이기 때문에 북사하라에 있는 나라들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우리 이집트 다룰 때는 우리 이제 시내산 문제 또 출애굽 문제로 이집트를 다루면서 자세하게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이집트는 나라 전체가 사하라 사막이에요. 98%가 사막이고 2%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사람이 주거하는 그런 곳으로 1억 3천에 해당되는 이집트 인구가 주로 나일강이 저줄입니다. 이번에 SBS에서 3월 31일 부활절 아침 7시 40분에 첫 번 방영이 이제 이집트 중심한 시내반도의 그 시내산을 다뤘고 전통적인 그런 이제 한 1500년 동안 내려왔던 가톨릭 전통에서 주장했던 그 시내산을 다뤘고 그리고 4월 7일 날 주일날 7시 40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라오스 최근에 발견된 이 시내산을 다뤘습니다. 그 두 번 다 현지 촬영으로 갔다 와서 그 후유증이 저는 지금까지 목이 잠기고 또 기침이 나오고 이런 이제 것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만은 참 보람된 그런 여행이었고 촬영이었습니다. 그 촬영 후에 지금 잔잔한 파장이 한국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로의 신학대학 교수님이나 연세대학교 교수님이나 총신대, 백석대 이런 많은 교수님들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라오즈산에 이제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세계 구약학계가 라오스산 이쪽으로 지금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점 그중에서 CTS나 CBS나 극동방송에서도 다루지 못했던 이런 위치 문제를 공영방송에서 다뤘다는 이 점이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이 방송에 나가니까 지금 기독교 방송에서도 바짝 지금 이쪽 쪽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라오스 쪽에 신해산 관광 모집하는 방송도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라오스산이 아니고 전통적인 거기였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이번 방송을 통해서 이게 이쪽이 또 신해산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것이 많이 이제 던져졌고 일반 성도님들 그러니까 기독교와 전혀 관계없는 분들도 이번 이걸로 마지막에 이제 복음적인 내용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 내용도 굉장히 좋았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일반 목회자들도 지금 라오스산에 꼭 한번 가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을 이런 문의가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지 못하셨어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또 LA에서 이렇게 어젠가 그저께 이렇게 또 1, 2편이 다 이렇게 영화식으로 다큐멘터리로 방영됐더니 참 반가운 일이고 한국에도 앞으로 이런 모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런 더 반대편인 모로코로 가겠습니다. 이 모로코는 그 아프리카에서도 이렇게 여기가 과연 아프리카일까 할 정도로 주변 주민들도 아프리카 사람 같지 않고 또 문화도 가보면은 이 모로코는 상당히 지중해 어느 유럽 나라처럼 그런 분위기입니다. 1956년까지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고 또 지금도 그 문화가 상당히 개방적이고 그러니까 여권 신장 운동 맨 처음 하나가 이 모로코죠. 이 모로코는 미국이 독립운동 그 전쟁을 할 때에 그때에 1777년이에요. 그러니까 76년에
미국에서 독립선언하고 독립전쟁이 한참 전쟁일 때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미국이 독립국가라고 선언했던 나라가 모로코랍니다. 또 이 모로코가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었던 아랍 국가 가운데 또 최초 국가가 여기입니다. 그 교황이 여기 찾아와 가지고 중재를 해서 이게 이스라엘과 이렇게 또 아랍권 나라 이 모로코가 최초로 이렇게 평화협정을 맺은 이후로 그리고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평화협정을 맺었고 이집트와 또 맺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그 5개국이나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국이 이렇게 평화협정을 맺는데 앞장선 나라가 또 모로코입니다. 그 여러 가지 참 많은 스토리가 있죠. 최근에 우리 카타르의 월드컵이 있었는데 그때 이 모로코가 4강 진출함으로 이 아프리카의 자존심을 또 이슬람의 자존심을 세운 나라기도 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모로코 왕국 면적은 한국의 7배입니다. 많은 민족인데 또 사하라 사막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구가 3,700만 이렇게 살고 있는 곳입니다. 왕국이고요. 국왕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수도는 라바트인데 이 카사블랑카가 가장 큰 도시입니다. 미국에도 와보면은 제일 큰 도시가 이게 뉴욕이거든요. 워싱턴 DC가 아니라 그 여기도 뉴욕과 같은 곳이 카사블랑카입니다. 그래서 이 모로코 하면은 라바트라고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카사블랑카 이러면은 다 알아요. 여기는 스페인 용어로 흰집 화이트 하우스라는 뜻이 카사블랑카잖아요. 최대 도시입니다. 그게 전국의 인구가 3,700만 요즘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200만 공식으로 국가 면적이 71만 제곱킬로미터로 우리나라의 7배, 한반도의 3.5배가 되는 그런 곳으로 서사하라까지 영토가 뻗어 있습니다. 동쪽에는 알제리 나라가 있고 남쪽에는 사하라, 또 아랍민주공화국이 있습니다. 서쪽과 북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고 대서양이 맞닿고 있습니다. 이런 곳으로 여기는 이슬람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지만은 이 모로코는 상당히 개방적인 나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의회 입헌 군주제로서 국왕이 이렇게 다스리는데 현재 국왕은 모하메드 6세입니다. 이분 참 정치를 잘해요. 굉장히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분이신데 그 이분은 막강한 집권력을 행사합니다. 사법권은 정부와 상원, 하원 구성한 의회가 행사하고 있고 의회 선거는 지난 2007년도에 37%라는 굉장히 낮은 투표율로 이렇게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 중심부는 라바트 수도고요. 가장 큰 도시는 카사블랑카. 그리고 큰 도시로는 마라케시. 여기서 이제 사하라 사막 투어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테투안도 있고 또 살레라는 페스 이런 곳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로코인들은 베르베르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프랑스의 지배를 오래 받았기 때문에 프랑스가 제2 외국어입니다. 그러나 이제 공식 언어는 아랍어예요. 아랍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 가운데 사투리와 억양이 좀 다릅니다. 국왕이 프레이드를 이렇게 가지고 정치를 합니다. 이 국왕 또 세계 최고의 또 미인을 왕비로 두고 있어요. 나중에 또 사진이 나올 겁니다. 자, 우리 여기 우리 한국말로 지도가 있어서 제가 여기에 카피를 했습니다. 카사블랑카라고 보이시죠? 그 바로 위에가 모하메디아 괜찮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라바트가 이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뻗어진 우리 모로코. 그래서 대부분 서쪽 해양에는 대서양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는 북쪽에는 지중해 있습니다. 그 지중해 끝자락이 바로 이
모로코입니다. 모로코하고 또 저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포르투갈하고 연결되는 지브롤트 그 이제 항해와 세우타 이것이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중해 문화가 또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모로코는 여행을 권장하는 나라 가운데서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이 모로코입니다. 여기 이제 사하라 사막에 그 가장 가까운 이것을 볼 수 있는 나라가 모로코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가면은 할러데이 인 같은 이런 참 호텔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사막의 모습을 좀 더 보면은 이게 이제 오아시스에 건설된 사막의 도시입니다. 이게 마라케시죠. 여기가 되게 사하라 이제 이 그 사막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이제 모래 언덕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모래 언덕은 아시는 대로 이렇게 그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이 모래 언덕이 오늘은 여기 있다가 내일은 저렇게 이동하고 하는 이런 곳이에요. 이런 풍경을 쉽게 여기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21년 12월 25일 이 성탄절 때 뒤에선 트럼프가 이제 공언을 했다고 그래요. 교황 입회하에 이스라엘과 외교 협정 체결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붐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게 그 뭐랄까 모로코는 민주화가 일찍 이루어진 곳이고 또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었던 첫 번 나라가 됐고 그 미국은 늘 모로코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죠. 미국 독립을 제일 먼저 이 나라가 인준해 준 나라기 때문에 그래서 모로코와는 아주 절친한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사라 사막 서쪽 끝자락 세계 최대 아열대 지역 사막 사라 사막입니다. 사라 사막이 걸쳐 있는 나라 보십시오. 이 북쪽에만 해도 이집트가 있습니다. 리비아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리비아를 살핍니다. 알제리가 있습니다. 그 이때 튀니스가 있어요. 그리고 모로코 있습니다. 여섯 나라가 여기에 사하라 사막 펼쳐져 있죠. 그리고 사하라 사막의 밑에 지역입니다. 밑에 지역에도 여섯 개 나라가 걸쳐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하라 사막은요. 대부분 이 고도가 해발 180에서 300m에 이르는 평탄한 대지로서 되어 있지만 사하라 사막 내부에는 해발 180m 이하의 저지대도 곳곳에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 사막인데 여기서 이게 아하가르라는 산맥이라든지 티베스티 산맥 같은 데는 3,000m, 3,400m 이상의 고도를 나타내는 곳도 있습니다. 그 사막이 다 평평하지가 않아요. 대부분 한 300m 이하의 그런 이제 저지대 평원인데 이렇게 고지대도 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집트에 딱 가서 사라 사막을 구경한다. 뭐 기사 같은 데 가면 이게 사막인가 할 정도로 황무지예요, 거기는. 모래가 별로 없습니다. 모래 무슨 언덕도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게 무슨 사막인가 하는데 그런 것은 황야 정도로 이렇게 그런 이제 지대가 있는가 하면은 이집트에서 제대로 사막을 보려면은 한 자동차로 한 이틀 정도는 가셔야 그다음 이제 사막을 볼 수가 있어요. 한 3일 정도는 가셔야 사막의 오아시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그 뭔가 사우디아라비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막을 구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수 모래 그것은 꽤 좀 도심지하고는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 모로코에 오시면은 그 서쪽 끝자락에 사막이기 때문에 바로 사하라 사막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모래 바다고 이런 것이 사라 뜻은 사흐라라는 아람어로 사막이라는 이 용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14국이 근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북쪽에 6개 나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밑에도 그렇게 많은 나라가 이렇게 걸쳐 있는 것으로 이 사막의 크기가 세계 두 번째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걸쳐 있는 나라를 여기 영어로 이제 기록된 거 보니까
이집트, 리베리아, 투니시아, 알제리아, 모로코, 웨스턴 사하라, 또 마우리타니아, 말리, 니게르, 차드, 수단, 이런 제가 지금 세 보니까 12나라 정도 이렇게 되는데 두 나라가 여기 보니까 저 에리트리아라고 그렇게 돼 있네요. 이런 나라들이 다 이렇게 이 사하라 사막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99%그 나라에 있는 것이 리비아입니다. 리비아는 이 사하라 사막의 99% 거기에 속해 있는 나라고 이집트가 98% 속해 있는 나라고 알제리아도 대부분 이렇게 그렇게 돼 있죠. 근데 모로코는 이제 일부가 사하라 사막에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참 사마라 사막에요. 낙타를 타고 우리 주로 여행을 하는데 거기서 이 모로코에 가서 이렇게 사하라 사막 체험하는 것이 아주 쉽습니다. 물론 리비아에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가 더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녀보면은 대부분이 한 80%가 풍화성 암석이라 그럽니다. 암석으로 돼 있고 20%만이 모래 사막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이 다 모래 사막이 아니에요. 거기 한 20%만 모래 사막인데 그중에 많이 보이는 게 지금 이 모로코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하라 사막의 모래 언덕들을 쉽게 이렇게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천막을 치고 자는 베두인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항상 이게 모래 언덕의 이동의 경로에 따라서 천막을 잘 치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아침에 이렇게 모래 언덕이 여기 있었는데 이것이 또 어느 순간에 또 옮겨지는 이런 것도 흔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모래 언덕들을 영어로 듀운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듄. 자, 사하라 사막 서부 지역에 여행하는 모습들입니다. 낙타를 타고 쭉 대상들이 옛날에 무역을 이렇게 다녔던 것인데 지금 이분들 다 여행객들이에요. 여행객들이 이렇게 정말 사막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행객들이 이런 현지인 복장을 하고 이렇게 모래가 많이 불과하기 때문에 머리를 반드시 이렇게 그 쓰고 이렇게 이제 답니다. 아신 대로 여러분 이 사막 여기에는 가장 귀한 게 물이에요. 물. 물이 참 귀한데 낙타는 물을 한 일주일 동안 먹지 않아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이 혹에 있는 여기 이게 물이라는 거예요. 물에 혹을 있어서 그 기본적인 수분을 거기서 이렇게 공급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낙타들이 참 이렇게 그 교통수단으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곳으로 꼭 한 번은 해보고 싶은 사막 여행들입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여행 갔다 오시더라도 여기 한번 이렇게 이런 여행을 한번 해보는 그래서 우리 아까도 소개한 대로 북부 사하라 사막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 이렇게 대표적인 다섯 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리비아 99%, 이집트 98%가 사막의 나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모래 사막도 보이지만 황량한 모래가 별로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이게 풍화성 암석이라 그러는데 사실 이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산백도 보이고 높은 산도 이렇게 보이는 것이 이게 사하라 사막의 모습이에요. 비행기 타고 이렇게 쭉 가면 이게 다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이시면은 아주 그 이집트에서 모로코로 이렇게 이동할 때에 그때 이제 이 전체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좋은 그 구경거리가 될 수 있어요. 각각 이제 사막 체험에 이렇게 위에 가서 뒹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신발을 신지 않고 여기 걷기도 하고 좋은 운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도 양떼를 또 키우는 목동들도 만나고 그렇습니다. 이 사하라 사막의 여러 가지 모습들, 아침, 저녁, 낮의 모습들 참 아름다운 게 이 사막 체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대 이 도시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숙소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사람들이 사는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막 투어가 시작되는 곳으로 멜랑캣이라는 바로 그 지역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수도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공항에서 가까운 라바트입니다. 인구가 여기는 170만 명, 그렇게 적지 않는 그런 도시로서 모로코의 수도, 면적은 경기도 절반 정도 크기입니다. 라바트의 역사를 보면은 BC 300년 그렇게 오래지 않죠. 바로 그레거의 강에 뚝에 세워진 쉘라라는 정착촌에서 시작이 된답니다. 그래서 40년 로마인들이 쉘라를 정복했고 이제 로마인의 정치를 오랫동안 여기서 봤습니다. 250년에는 베르베르인이라는 여기 지역의 토착민이죠. 지배자들이 이곳을 넘겨줄 때까지 식민지를 유지했답니다. 로마의 식민지. 그리고는 베르베르인들이 이곳을 오랫동안 다스렸답니다. 그래서 1146년 중세기 때입니다. 알모하드 왕조 지배자 이 압드 알 무인이 스페인 공격을 위한 착수 지점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 리바트를 완전히 요새로 바꿉니다. 그리고 여기에 군사적인 도시로 승리의 근거지로 이렇게 라바트라는 이름을 했고 그리고 현재 이름을 유래했던 리바트 엘파스라는 타이틀을 얻습니다. 모로코에서 이게 모레 야곱으로 알려진 야쿠브 알만수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은 알모하드 칼리프는 이 라바트로 그의 제국의 수도를 옮겼다고 그래요. 그 이때는 이제 이슬람권으로 이렇게 다 들어오죠. 그래서 군데군데 모스크 건설을 하고 있고 그랬습니다. 또 때로는 미완성 모스크트가 있는 하산 타워도 함께 있습니다. 하산도는 조금 이따 나와요. 여기 이제 시내 광장의 이런 모습들입니다. 모로코 참 휴양의 도시고 관광의 도시고 참 여기 한 번은 꼭 가볼 만한 아프리카지만 아프리카답지 않고 지중해 문화가 있고 유럽의 문화가 있고 그리고 특별히 프랑스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프랑스 요리집도 많고 프랑스식의 카페, 거리 그런 카페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랑스 사람들이 이 다스렸던 곳에는 그들의 문화를 남깁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그래서 저 레바논에 가면은 레바논의 두루와 시돈 지방이 그게 이 지중해의 파리라고 할 만큼 문화를 거기 남겼죠. 그리고 여기가 모로코가 또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아이들이 프랑스어를 연습하고 할 때에 가고 싶은 나라가 모로코입니다. 여기 한 30% 이상은 지금도 프랑스어를 쓰니까 그리고 이게 프랑스가 제2외국어 프랑스뿐만 아닙니다. 스페인도 제2외국어예요. 그래서 이 여기는 상대 국제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로코에 가보면 특히 이제 여기서 남쪽에 있는 카사블랑카 이제 이쪽으로 가면 더 많은 그런 국제 도시입니다. 무역항이고요. 그래서 또 여기 이 사람들의 주민들이 GDP가 약 3만 2천 불 뭐 이러니까 요즘 한국 수준의 그런 이제 좀 GDP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만하고 문화도 좋고 또 이렇게 기후도 괜찮고 뭐 이러니까 여기는 아주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관광객 수입이 1년에 한 22억 불 되는 그런 나라니까 모로코 참 아주 괜찮은 나라입니다. 자, 여기 시내 관광도 많이 하는 곳인데요. 신전도 보이고 이런 골목이 보이는데 이 골목에 이 집은 예술로 이렇게 또 꾸며놨네요. 하산탑이 또 유명합니다. 이거는 미완성된 모스크 거기에 있는 탑인데 고대 로마의 식민 도시로 만들어진 리바트의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12세기 말에는 장대한 모스크 건설을 시작했지만 이 모스크 건설을 시작했던 야곱 알만수르 왕이 죽으면서 공사가 중단되어 지금까지 미완성 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변이 16m인 정사각형의 탑 지금 보는 이 탑인데 이게 중단된 공사예요. 이게 좀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도 여기가
이것만 해도 또 거대하기 때문에 많은 관광의 명소로 차지하는 것이 하산탑이에요. 하산탑 정면에는 현재 국왕 이 모하메드 6세 이분의 할아버지인 모하메드 5세의 묘가 있는 것으로 유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산탑 보시고 또 바로 그 옆에 또 목주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오래된 항구 도시와 또 고대 도시가 함께 어울려 있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모로코의 라바트 모습입니다. 또 그 밑에 남쪽으로 가서 제2대 도시인 카사블랑카, 어, 이 도시는 한 363만 정도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자, 어, 이 카사블랑카는 이거는 그 카사라는 게 집이라는 말이죠. 블랑카라는 것은 희다 이런 뜻이죠. 스페인 말입니다. 이게 화이트 하우스 이렇게 흰 집이다. 뭐 그걸로 백악관도 카사블랑카지만은 이게 흰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흰색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이 도시에 카사블랑카는 대서양에 위치한 모로코의 최대 도시입니다. 스페인어로 하얀 집을 뜻합니다. 미인들이 많습니다. 화장품이나 로션 등 매우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튀르키예나 스웨덴 같은 나라의 유명한 화장 저는 이게 오리플람이라는 이 회사 잘 몰라요. 그러나 이거를 유럽인들은 다 아는 아주 유명한 화장품 회사라고 합니다. 그게 이 카사블랑카에 몰려 있을 정도로 이게 굉장한 최대 그 항구 도시입니다. 중앙 도로 이름이 지금도 파리대로라고 해요. 이게 56년도까지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미용 산업이 많이 이렇게 돼 있고 카사블랑카는 인기 좋고 향이 좋은 오렌지의 생산지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세계에 40만 개의 관광을 하고 싶은 나라 이런 호감도가 있는 가운데서 여기 카사블랑카가 50위 안에 들어가요. 대단하죠? 그거는.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미항의 하나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정말 여기 가보시면 아주 대단합니다. 여기 이제 카사블랑카의 낡은 자동차, 이거 많이 타고 다니지 않지만 하나의 장식품으로 이렇게 돼 있는 곳도 있고 또 서민적인 어촌의 모습도 같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 가보면은 1956년에 프랑스로부터 독립됐던 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랑프리라는 이 프랑스 말 그대로지 않습니까? 자동차 경주 대회가 유명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30년 이 까상 브랑카는 그랑프리 이 대회를 처음에 개최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아주 세계적인 자동차 경주 곳인데 1958년도에 처음 열렸고 그리고 이것이 발전이 돼가 1983년도에는 지중해 이게 대회까지 이 메디테리어니언 게임스를 개최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것이 지금 또 이 관광 산업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차 지금 경기 게임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랑프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구랑이라는 것은 크다는 뜻이고 뿌리는 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큰 대상이라는 뜻이죠. 요게 이제 경주에서 승리한 자가 얻는 것을 그랑프리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스가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빨간색 거기가 출발선이 되고 쭉 가서 1번 코너를 돌고 2번으로 가서 3번으로 가서 4번으로 하는 이게 자동차 경주 코스인데 수많은 인파들 이 유럽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몰려서 하는데 뭐 1930년 첫 번 우승자는 프랑스인이 했어요. 또 33년, 35년 사이, 53년 사이에는 경주가 없었다고 합니다. 54년도에 다시 열렸을 때는 이제 이 아가디르에서 스포츠카를 위한 서킷이 또 열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카사블랑카 근처에 있는 아인디아버의 새로운 또 레이아웃이 57년도 이 포뮬러 윈 경주를 위해서 준비가 되었고 그리고 그 해에 마세라티 저는 이분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마세라티의
진헤브라가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좌우지간 이게 유명한 모로코의 그랑프리. 이거는 뭐 아프리카에서도 이런 것은 유일하지요. 주로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자동차 경주가 유명한데 이게 모로코가 그런 경주를 합니다. 또 모로코 하면은 이슬람의 여권 신장 운동의 시발점이 되고 있는 나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개방적이에요. 여성들의 무리들이 카사브랑카에서 모로코의 여성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요구를 했던 데모가 2000년도. 이때는요, 상당히 이거 이슬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그 이슬람의 민주화가 시작되는 시발점이 됐거든요. 여기에 무엇이 이제 그 공헌장가 하면은 바로 이게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보급으로 이제 그들이 폐쇄됐던 그런 사회에서 세계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걸로 이걸로 이제 민주화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모로코는 이미 개방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핸드폰으로 이 세계 뉴스를 다 접해서 보잖아요. 다른 나라는 여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 모로코에서 시작된 여성 인권운동이 불똥이 튄 것이 리비아로 붙었고 리비아의 그 당시 카타피가 그거를 잡은 다음 주 우리 리비아 공부합니다. 그 리비아라는 나라는 우리 성경에서 구레네 시몬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할 때 구레네가 바로 오늘날 리비아입니다. 거기서 그런 이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리비아는 일찍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나라죠. 그리고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사도 바울의 영적인 멘토가 된 겁니다. 자기 영적인 어머니라고 로마서 16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루포가 있었죠. 루포의 어머니. 루포는 또 유명한 초대교회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의 집안할 때 그 출신이 리비아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그 공부하는데 그런 그 리비아 여기에 민주화 운동이 불꽃이 피어가지고 결국은 카타피가 그래서 실려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민주화 운동이 이집트에 가죠. 이집트에서도 꽃을 피고 그다음 이것이 올라가서 시리아에도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 IS가 이제 발광을 하게 됐고 이런 여성 여권 시장 운동이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그렇게 변해서 옛날에는 다 차토르라고 다 여인들이 이렇게 눈만 내고 다 가렸는데 이제 그것이 점점 지금 벗겨지는 추세입니다. 이번에도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보니까 많은 여성들이 공항에서도 이제 얼굴을 드러내놓고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도 상당히 민주화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심지어요 그렇게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그런 전운이 감독을 있는 곳인데 이란에도 가보면은 많은 분들이 여성들이 이제는 차토론을 벗기 시작하고 여성들의 그 인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시발점이 바로 여기 이 모로코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로코에서는 모하메드 국왕이요 이렇게 2004년도에 무다와나라는 가족법을 제정하면서 여권의 권리와 이것을 인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아까도 우리 봤던 하산 2세 사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꼬란경에 보면은 바다 위에 무슨 건축하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거대로 건축한 것이 하산 2세 사원이랍니다. 그래서 이 첨탑이 200m 되는 세계 최고 높은 모스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꺼번에 이 사원에는 2만 5천 명의 무슬림들이 들어가서 기도하는 대사원입니다. 예를 들면 거기 이스라엘에 그 이제 성전산에 올라가 보면은 황금의 돔 있잖아요. 그거는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으로 그렇게 주장하는데 이슬람 꼬란경에는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바쳤다고 그렇게 그들은 주장하거든요. 그리고 모하메드가 죽고 나서 죽는 것은 메단에서 죽었잖아요.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밤에 뭐 뚝 와가지고는 죽은 그 시체가 와서 여기서 승천을 했다고 그래요.
여기 저 예루살렘 황금의 돈 거기 와서 성전을 했다고 해서 거기가 예루살렘을 자기 3대 성지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황금의 돈이 있는 거예요. 일대 도시는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이슬람 시작했던 메카, 두 번째는 메디나, 그들이 622년에 핍박을 피해가지고 했던 메디나, 거기 가면 그 분명히 모하메드의 무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 그게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오든지 예루살렘 와서 이것을 성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3대 성지로 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이제 그 황금의 돔 앞에 보면은 옛날에 솔로몬 시대 때에 말구유를 사용했던 곳이 있습니다. 이거를 알-악사라고 그래요. 근데 알-악사에 그들이 기도처를 만들어놨습니다. 한꺼번에 5천 명이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우리는 성제산에 올라갈 때 꼭 황금의 돔도 우리가 보고 밑에 거기 알-악사 사원에도 들어갑니다. 대부분 요즘 이렇게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다 보면요, 거의 다 문을 막아뒀습니다. 이제는 이슬람 교도들이 하도 이제 그게 유대인들도 막 올라오고 이러니까 그냥 차단을 주로 많이 했는데 가끔씩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올라가 보면 알락사에 가면 5천 명이 한꺼번에 기도할 수 있는 곳인데 그것도 엄청 큽니다. 그리고 블루 모스크라고 그 튀르키에 가보면은 유명한 우리 소피아 교회 바로 맞은편에 블루 모스크가 세계에서 제일 큰 모스크거든요. 거기도 엄청납니다. 아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도 한 10,000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해요. 그런데 여기 모로코의 하산 2세 사원은 2만 5천 명이 기도할 수 있는 곳, 이런 모스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모로코의 큰 도시들 보면은 마라케시는 보셨죠? 사하라 사막 투어가 시작되는 곳. 테투안이 있습니다. 탕헤르가 있습니다. 살레가 있습니다. 아가디르가 있습니다. 메르케스가 있습니다. 우지다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하나씩 여러분 가보시면 굉장한 곳인데 모로코만 또 투어에도 일주일이 걸립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던 마라케시, 거기 이제 사하라 사막 우리 투어 시작되는 곳인데 여기도 유명한 쿠르비아 모스크가 있습니다. 규모가 커요, 여기도. 메디나 골목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메디나라는 그 이름은요, 각 도시마다 다 있는 곳으로 이 메디나, 이게 중심가의 그런 어떤 타운 얘기할 때 다 메디나라고 씁니다. 이 메디나의 골목, 여기 가보면 이들의 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런 골목을 이렇게 자유롭게 투어할 수 있어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지로 지정되어 있는 아인 벤 하두 카스바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거 카스바라는 것이 성체라는 뜻인데 보통은 높은 이런 흑벽으로 된 네모난 건물들로 이루어지는 이곳을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카스바 성체, 여기 비둘기도 있고 또 옆에 호수도 있는 이런 모습들. 또 패스 메디아, 이게 메디나라는 것은 각 도시마다 중심 지역을 표시할 때 메디나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천이 이제 패스 메디아에 가보면 제미 엘프나 광장이 있어요. 여기도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뭐 이런 이제 거리의 문화입니다. 거리의 악사들, 모습들, 또 음식 문화 이런 것인데 이들의 복장하고 거리 모습을 보십시오. 참 깨끗합니다. 이것이 아프리카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유럽풍이 강한 그런 모로코의 모습을 봅니다. 참 모로코의 또 음식도 풍부하고 양고기 이렇게 꼬치에서 먹고 있는 모습들, 이 거리의 전통시장을 수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런 전통시장, 이렇게 공예품을 팔고 이렇게 또 다른 거리의 또 악사들 이런 연주들 하고. 자, 여기 이제 모로코의 이제 이런 페즈라는 고도가 있습니다. 오래된 도시죠. 801년에 이드리스 왕조의 이드리스 2세가 이곳을 수도로 삼았다는 곳인데 여기 가보면 이슬람 문화의 중심지로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이렇게 보시면 복장도 그렇고 애들이 굉장히 총명해 보이잖아요. 애들이 아주 그 밝습니다. 표정들이 보면은
여기 폐스에 가보면 세계적인 가죽 제품 염색 기술 공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로코는 예부터 염색 기술이 뛰어났다고 그럽니다. 특히 그 가죽 제품, 세계 최고인 것이 여기서 나와요. 그 모로코 산의 이게 뭐 핸드백이며 또 이제 가죽으로 만든 구두며 가죽으로 만든 가방이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 원료가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것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염색 기술이 뛰어납니다. 그 염색 공장의 모습들이에요, 이게. 각종 이렇게 색깔을 전부 다 자연 그걸로 염색을 해서 하는데 뭐 참고로 우리 가나안 땅 가나안 얘기할 때 가나안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것이 붉은 염색 그 색깔을 가나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홍해바다 얘기할 때 홍의 뜻이 뭡니까? 그게 사실은 그게 염색의 색깔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염색 술이 발달이 된 곳이 옛날 고대부터 굉장히 이거는 유명한 그런 염색 공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이런 것이 전부 다 자연 거기서 채취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염색을 하고 이렇게 가죽 제품을 만들고 하는 것들. 양가죽을 신는 여인들의 모습. 이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직접 방석을 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 이게 이제 이 작년 9월 달이었는데 7.4 강진이 나서 마라케시 남서쪽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이에요. 2천 명 희생자를 냈던 아픔이 있어요. 그때 한 30만 명이 이렇게 피해를 봤던 곳이 있습니다.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마라케시. 이게 이제 우리 최근에 있었던 아픔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아랍어, 베르베르, 프랑스어 이것이 이제 통하는 이런 나라. 여기는 수니파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메인은 이제 이슬람 나라지만 캐토릭 문화가 있어요. 프랑스 또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캐토릭인들도 많이 있고 여기 우리 기독교 믿는 인구는 얼마 없습니다. 1% 내외밖에 안 돼요. 그리고는 여기는 그렇게 많은 또 우리나라 선교사님도 없어요. 모나코 하면 여인들이 굉장히 미녀입니다. 이분이 왕비예요. 이분 본래 배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나코에 시집 오셔가지고 이 샤를린 모나코 그러면은 이 유럽에도 이분은 참 유명한 왕비로 이렇게 남아있고 또 이렇게 모나코의 여인들이라는 영화도 나옵니다. 이래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미인들이 많습니다. 모나코 그 비행기도 타고 가면 승무원들 보십시오. 인형같이 그런 이쁜 분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휴양의 도시 몬테카를로 여기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항구가 있고 여기서도 며칠 좀 머물고 오시면 참 좋은 굉장히 공기도 좋습니다. 여기가 대서양 바다예요. 대서양 바다. 북쪽에는 지중해가 있지요. 또 여기 그랑프리 이런 대회가 열릴 때는 항만에 있는 배들도 이렇게 딱 정박을 줄을 잘 지어가지고 해서 참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배들 보십시오. 배들이 파킹한 모습들이 굉장히 참 실수 있게 좋아했게 이것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 정도로 그렇게 그들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무라코빌 대공궁 보시고 또 몬테카를로 그림을 보시는 겁니다. 이게 모나코의 여러 이제 지방 도시들의 모습이고 우리 한국하고는 60주년 이렇게 기념하는 것이 재작년에 있었습니다. 우리 이때는 코로나 때 있었던 건데 양국의 외교 장관 축하 서한도 있었고 또 이런 모습들 우리나라 태권도 이렇게 나왔는데 모로코 하면은요 꼬레아 하면은 태권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모로코에 처음 가보게 된 것도 태권도 때문에 가게 됐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우리 교회 옆에 우리 아, 그 계신 우리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태권도 사범이었는데 우리 최 장로님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그 모로코 국왕의 초청을 받고
뉴욕 팀을 이끌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태권도를 심어놔서 그다음부터는 이분들이 얼마나 태권도 이 구강부터 좋아합니다. 좋아하는지 거의 전 국민이 태권도를 해요. 그래서 이 모로코 팀이 세계 올림픽 대회며 태권도 대회에서 많이 수상을 할 정도로 태권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60주년 기념식 때도 태권도 팀들을 특별히 모여서 가는데 이 나라는 또 뭐 상당히 신사적인 나라여서 한국하고는 60년 내 이렇게 다 수교를 맺은 나라입니다만은 또 이 사람들이 89년도에는 북한하고도 수교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북한하고 수교를 맺을 정도지 그래 가까운 사이는 아니에요. 우리 남한과의 훨씬 친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미국 독립을 최초로 인정한 나라 1774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2022년 7월 6일 날 이때 이제 코로나 때였지만 수교 60주년 우리 환갑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문양도 이렇게 만들고 태극 문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두 나라 이렇게 해서 코레아 그리고 모로코 1962년부터 2022년 이렇게 해서 환갑회를 이렇게 재작년에 그렇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세계 태권도 대회가 여기서 열렸습니다. 그랑프리 아까 그 자동차 경기 그 이름을 따가지고 그랑프리 시리즈로 해서 이게 모로코 수도에서 개최됐는데 감사하게도 그때 장애우들 태권도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선수 이대훈이 종합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주국의 체면을 지켰던 바로 이 모로코. 그래서 모로코 하면은 전 국민이 태권도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극적인 그것은 2022년 카타르 올림픽 대회 때 모로코가 4강이 된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모로코가 16강 되고 8강 되고 할 때에 다른 아프리카 팀이 다 떨어졌고 심지어는 이슬람 팀까지도 이제 8강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4강전 딱 붙을 때에 그때 이제 프랑스하고 붙었잖아요. 그때는요 아프리카 또 유럽에 있는 또 이제 이 그 중동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이 전부 다 모로코를 응원했어요. 그때 이분들이 요즘 이 사진들이요 요게 한국 서울거리입니다. 서울거리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 국기를 들고 모로코를 막 4강 응원할 때 우리나라도 우리 상당히 축구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분들하고 같이 즐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이분들이 4강 진출해서 포르투갈을 1대0으로 꺾고 올라갔으니 그래서 8강전에서 그들이 이제 4강까지 가가지고 이제 4강에서 그들이 이제 패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참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로코가 한국이 4강 그러니까 이게 비유로권 또 미국권 아니고 이게 한국이 그때 월드컵에 2002년도에 4강에 오른 것이 처음이었거든요. 그 이후로 20년 만에 이 모로코가 4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들 결과는 아르헨티나가 우승했고 프랑스가 2위했고 이 프랑스가 바로 이 모로코를 꺾은 거예요. 그리고 크로아티아의 3, 4위전에서 모로코가 지긴 했습니다만은 하우지간 최고의 성적을 냈던 이것이 그때였습니다. 좌우지간 이 나라가 복음화 되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모로코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